기도하고 건강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도 건강 특강으로 또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도 유익해야 되지만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사오니 이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통해서 건강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장부와 오간 관계 또 음식의 오미 이거 봤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간이 허하면 신맛을 즐긴다. 그런데 신맛은 그 기운을 복돋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 선수들이 신 것을 먹습니다. 신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힘이 잘 생겨지는 그런 몸에 힘을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운동할 때는 그 신 것을 잡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건강 그런 몸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심장이 약한 사람은 쓴맛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몸이 열이 올라가면은 몸에 뭔가 바란스가 무너졌을 때 열이 납니다. 그 열이 나는 것을 내려주는 것은 쓴맛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몸에 열이 나고 몸이 좀 안 좋을 때 피곤할 때 이때는 쓴 것을 잡수시면 열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모든 한약재 속에는 쓴 약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쓴 약재들이 많은데 이 쓴 약재들은 내 몸에 필요 없는 열을 밑으로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이 잘못돼 가지고 뭐 이렇게 몸에서 상처에 피가 나든지 피를 토하든지 이런 분들은 반드시 쓴 약재를 먹어야 됩니다. 그 쓴 약재가 너무 써서 입에 힘드니까 감초를 넣어서 이렇게 먹는데 쓴 약재는 열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장이 좋지 않으면 단맛을 즐긴다 했는데 비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피로를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꿀물을 타서 잡수지 않습니까? 그죠? 단맛은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기운을 복돋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장이 약한 사람은 단 것을 자꾸 찾도록 되어져 있는데 실제는 이 단 것은 우리의 몸에 보호하는 역할, 우리 몸을 생기를 돋우게 하는 기운이 쭉 빠질 때 단 것을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기운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장, 대장이 좋지 않으면 매운맛을 즐긴다 했는데 이 매운맛은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자는 매운 것을 먹으면 안 돼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주로 보면 흰죽을 먹지 않습니까? 깨죽, 잣죽 뭐 이런 죽들을 주로 많이 먹는데 매운 것을 먹으면 안 돼요. 매운 것을 먹으면 열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매운 고추 이렇게 먹든지 뭐 해 먹으면서 먹든지 뭐 매운 두루치기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 몸에 막 열이 납니다. 그런 것을 느끼시죠? 우리가 이 고추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역할을 합니다. 영양분들이 고추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고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고추는요, 실제로 안 매운 고추, 요즘에 보면은 오이 고추 있죠, 오이 고추. 오이에다 접붙인 그런 고추는, 그거는요, 비타민C는 많을지 모르겠지만은 고추의 역할은 제대로 못 합니다. 고추는요, 매운 고추를 먹게 되면 땀이 나지 않습니까? 땀이 나는데 위에는 자극성을 줘서 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땀이 나는데 머리에서도 땀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콧물도 흐르고 눈물도 흐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땀이 나면서 눈에서, 코에서, 머리에서 니코펜이 빠져요. 그래서 머리에 니코펜이 빠지면서 치매 예방이 됩니다. 정신이 맑아져요. 매운 고추를 먹고 나면 정신이 바짝 돌아옵니다. 경험 안 해보신 분은 집에 가서 청양초 한 2개 씹어 잡숴봐요. 그 다음에 그렇게 먹으면 코에 녹이 쑥 빠져나옵니다. 코에서. 니코펜이 병원에 가서 또 잘 안 빠지는 것이 매운 고추를 먹게 되면 쑥 뚫려 빠져요.
눈물이 막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눈물이 나면서 눈에 백태가 벗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침침하던 사람이 눈이 밝아져요. 고추 먹고 나면 눈이 밝아집니다. 영양 사람들이 고추 정도는 좀 아셔야 돼요. 신장이 좋지 않으면 짠맛을 즐긴다. 이 짠맛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몸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몸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은 소금물을 한 사발씩 잡수시면 몸이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물에 대해서 또 좀 이야기를 약간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물이 몸에 들어오면은 두 바퀴를 몸을 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근데 이 물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는 세포가 60조 개가 있습니다. 60조 개. 이게 엄청나게 많은 세포인데 이 모든 세포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 산소는 우리 몸의 산소는 공기를 통해서도 주입되지만 물을 마시면 물에 산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산소가 우리 몸을 돌면서 영양분을 골고루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갔다 오면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죠.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들이 내뿜는 좋지 못한 공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들어 마셔서 그래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밖으로 나오는 게 뒤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걸 나가지 못하게 하면 병됩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뭐 뒤로 나오고들랑 크게 빵빵 내보내십시오. 그게 산소가 다 소화가 된 거예요. 산소가 타버린 거예요. 가스입니다. 산소가 타버린 가스가 바깥으로 배출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에 그 밖으로 다 안 나가면 또 하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속에서부터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산소가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산소 부족으로 생기는 현상이 두통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머리에 두통이 생겼다고 그러다고 병원에 가서 약 사서 잡수시는 분들 약 사 잡수면 안 됩니다. 약 드시면 안 돼요. 약을 드시면은 이 뇌가 잠을 잡니다. 두통, 고통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만성 질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잡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생수를 잡수시면은 산소가 몸에 공급이 됩니다.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두통이 사라져요. 물론 내 혈관에 문제가 온 것은 산소 아니라 뭘 먹어도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고통이 올 때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야 되지만 내 혈관이 잘못됐을 때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두통이 왔다. 약 잡수시면 안 돼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등산을 하든지 달리기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좀 파워워킹을 하죠. 좀 땀이 나도록 힘차게 걸으면은 산소를 많이 마시게 돼요. 헐떡헐떡 하면서 산에 이렇게 영양은 너무 좋기 때문에 어디를 다니든 간에 다 좋습니다. 산소를 마시게 되면 두통이 없어집니다. 또 물을 안 먹어서 생기는 병이 중요한 병이 있어요. 변비입니다. 물을 안 먹기 때문에 대장에 수분이 부족해서 변이 밖으로 나가지지를 않습니다. 수분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먹어줘야 됩니다. 물을 먹으면 대장에 수분이 들어오게 되는데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을 먹게 되면은 그러면 온몸에 있는 수분을 이 약 성분이 땡겨옵니다. 땡겨와서 대장에서 변이 수분으로 통해서 나가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약이 매일같이 수분을 땡겨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약을 먹지 않아도 수분이 자꾸 몸으로 땡겨와서 다른 쪽에는 수분이 부족으로 여러 가지 악영향이 많이 일어나고 대장에는 수분이 너무 많아서 설사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물 안 먹어서 생기는 변비인데 이걸 갖다가 약을 사서 먹고 약을 먹으니까 설사가 나니까 또 다른 약을 또 먹어서 설사를 멈추게 하는 것은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하고 내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김삼미 권사님이 약을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저한테 이걸 건강 세미나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은 산소를 고농축시켰더라고요. 이런 기술을 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게 보니까 먹는 산소, AO2라는 것인데, 요걸 이제 물에다가 15방울을 떨어뜨립니다. (16방울)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산소가 충분한 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산소를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액을 만들어서 물에 타서 먹는 것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한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먹는 산소를 판매하는 분이 이진섭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드님 같아요. 권사님 아드님 같은데, 이걸 어제 보내주신,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 몸에는 굉장히 필요한 산소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이걸 사서 안 드셔도 물을 자주 잡수시면 돼요. 물을 잘 잡수셔야 되는데, 물이 또 오염된 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잡수시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가 보니까 정말 좋은 물은 요즘에는 거의 약수물들이 다 오염이 되기 때문에 깊은 산 속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장소에 흙을 파서 그 흙을 물에다 풀면은 흙탕물이 되죠. 그것을 옮겨 붓고 그렇게 해서 가라앉히면은 거기는 충분한 미네랄이 들어있는 그런 좋은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물을 안 만들어 먹으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우습습니다만, 사실 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를 않기 때문에, 가주세요. 조금 있다가 이야기합니다. 궁금할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몸의 70%가 물 아닙니까? 몸에 물을 자주 먹어주지 않으면 우리 몸의 체액이 탁해집니다. 체액이 탁해지면은 고혈압, 중풍, 당뇨와 같은 그런 성인병들이 옵니다. 그리고 체액이 탁해짐으로써 고지혈증이 옵니다. 심장병이 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심장병이 오는 심장이 약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빨리 심장병이 오는 이유가 뭐냐? 체액이 탁해져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체액을, 우리 몸에 있는 물을 갈아주셔야 돼요. 그래, 연세 잡수신 분들은 물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물 먹으면 자꾸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안 먹는데,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고 하면 물을 잘 드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을 했지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면 행복하면, 인스턴트 식품에 대해서 좀 오늘부터, 지금 시간부터 인스턴트 식품 보겠습니다. 이 인스턴트 식품은요 굉장히 편리하죠.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가정주부들이 요즘에는 전기밥솥에 밥 하지요. 인스턴트 식품 가져와서 심지어는 그 밥 해먹는 거 그거 쌀 씻어서 밥통에 집어넣고 전기만 꽂아주면 밥이 되는데,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데피 먹는 밥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밥을 먹는데 편리한 건 좋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이 인스턴트 식품은 거의가, 지금도 보니까, 저도 보니까 집사람이 어디 가면서
저한테 그 쌀밥 이렇게 전자레인지 데펴 먹으라고 몇 개 가져왔는데 그거 보니까 거기도 방부제가 들어있어요. 방부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말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자연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전부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먹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여기에 그림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씩 한번 살펴봅니다. 제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라면입니다. 이 라면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라면은요, 밀이 국산 밀이 아닙니다. 수입대에 들어오는데 배로 싣고 오는데 한 석 달 정도 걸립니다. 그 밀에 엄청난 방부제를 넣어서 밀이 상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그렇게 가지고 들어옵니다. 시중에 빵을 판매하면서 어떤 빵은 뭐 요즘에도 뭐 파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빵을 잘 안 사 먹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 빵에는 방부제를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밀 속에는 방부제가 충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부제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주영원 박사라고 이분이 제과점에, 서울의 유명한 제과점의 빵을 여름에 사다가 집에 갖다 놓고 얼마 많으면 빵이 곰팡이가 피고 썩는가 이걸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름의 음식은 정상적이면 3일이면 못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름이 돼도, 보름 15일입니다. 15일이 돼도 빵이 하나도 곰팡이가 피지 않는 그런 빵들이, 유명 제과점의 빵들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런 빵들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밀은 영양가가 신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운은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기계에 넣으면 아무리 강한 기계라도 기계가 망가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밀을, 신운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밀을 껍질을 살짝 벗겨내고 갈아 넣으면 여러분의 완전 의자 색깔이 바로 밀가루 색깔입니다. 근데 이 밀가루 그런 색깔을 한국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표백제를 넣는 겁니다. 빨래를 희게 할 때에 넣는 표백제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방부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백제가 안 들어가면 밀가루가 안 돼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이 밀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벤졸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화학약품들이 들어가서 밀가루가 탄생된 겁니다. 이 밀가루를 기름에다가 반죽을 해서 튀겨낸 것이 바로 라면이에요. 그래서 이 라면이, 이쪽에 이 라면 이 자체가 물로 반죽해서 한 게 아니고 기름으로 반죽을 한 그 밀 라면이 나온 거예요. 이 라면은요, 한국에 선교사 한 분이 중국에 갔더니 중국 교포가 선교사님 기 한 분 오셨다고 옛날 라면, 아주 처음 나올 때 껌 옆에 한 개 붙여가지고 나오는 라면, 여러분 혹시 잡숴 보셨습니까? 그 라면을 저 실금 위에 신문지 둘둘 말아놨던 걸 꺼내니까 봉지가 노란 봉지인데 봉지가 다 삭았어요. 비닐이 다 삭았어요. 그 라면을 끓여서 주는데 너무 고맙고 항송해서 먹었는데 그때 그 라면이 지금까지도 안 상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밀가루로 반죽을 물로 반죽했으면 벌써 상했겠죠. 그런데 안 상하고 이 라면 자체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스프가 여러분 그 쇠고기 라면이라고 해서 쇠고기로 그런 맛 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물탕면이라고 해서 해물을 집어넣기 때문에 라면이 그런 맛 나오는 게 아닙니다. 스프는 100% 화학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면은요, 제가 볼 때 일주일에 3개 이상을 먹으면 몸이 망가진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라면이 만들어졌는데 일본은 가보면요, 라면을 우리 같은 이런 라면 안 해요. 이런 라면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라면은 돼지 뼈를 꼬아서 그 국물로 라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맛은 없어요. 한국 라면이 최고로 맛있어요. 한국 라면이 최고로 맛있는데, 그런데 이 일본 라면도 석 달 동안 먹은 공무원이 입원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라면, 이거는요, 신지에게 실험을 했더니 실험한 결과 라면을 먹은 지들이 다 얼마 가지 않아서 병에 걸리는 그런 놀라운 그 실험
보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면은 잡수실 때 대단히 조심하셔야 되고, 잡수시면은 다 잡수고 난 다음에 또 밥 말아가지고 국물까지 싹 다 잡사 뿌는 분들 계시는데, 할 수만 있으면 되게 먹고 싶어서 잡사왔더라도 국물은 끝까지 다 잡수시 마십시오. 그 라면 끓여가지고 끝장 보시면 안 됩니다. 초코파이. 이 초코파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이건 뭐 군인들, 또 양로원, 노인정, 뭐 어린 애들 초코파이 뭐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주일학교 같은 데도 뭐 애들 나눠주기도 좋고 하니까 초코파이 이렇게 나눠줍니다. 근데 이 초코파이가요, 1년에 팔리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초콜릿의 막지, 마지막 막지를 초코파이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 안에 보이는 이 흰 그 파이가 초코와 파이거든요. 파이. 이 파이는 화학약품입니다. 엄청난 화학약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계절 굳지를 않죠. 쫀득쫀득한 게 뭐 얼마나 먹기도 좋고 맛도 좋습니까? 어린아이들 입에다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죠. 어른들이. 그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맛보는 과자가 아마 초코의 파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싶어지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부 화학약품입니다. 몸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자와 껌, 사탕. 여러분 이 과자는 뭐 설명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설탕 사탕이 있죠? 여러분 가서 무설탕 사탕 사서 잡수시죠? 이 무설탕은 그냥 사탕보다도 훨씬 더 나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설탕이 안 들었으니까 하고 사서 잡수는데, 이 무설탕은요, 설탕이 안 들어간 대신에 화학약품으로 맛을 냅니다. 이 우리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0.9%까지 화학약품은 그 표시를 0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약품이 0.1%, 2%, 3%, 4% 이게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 이것을 이 사탕 속에다 화학약품을 첨가해서 만드는 사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설탕 사탕이 더 나쁘고, 껌도 단물만 빨아 잡수면은 음식 먹고 뭐 마늘 잡숫고 이렇게 냄새가 나면은 껌을 씹는 거는 좋은데 하루 종일 씹지는 마십시오. 어떤 분은 보면 막 계속 씹어요. 계속 씹는데, 그런데 껌을 오래 씹으면 화학약품이 계속 몸으로 주입됩니다. 왜냐하면 치클이 15%고 85%가 화학약품입니다. 점심 잡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졸리는 분들은 뭐 아이스크림. 여러분 아이스크림은 뭘로 만드는 것 같습니까? 아이스크림은 뭐 어떤 분들은 뭐 전지 분유로 만든다, 뭐 바나나로 만들었다, 딸기로 만들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에요, 이 아이스크림은 이렇습니다. 내용물이 기름입니다. 기름하고 물하고 색소, 당분, 그 다음에 향재료, 그 다음에 화학약품,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스턴트 식품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이 악마의 탈을 쓴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보여주고 있는 이 아이스크림입니다. 물이 얼면은 망치로 때려도 안 깨집니다. 정상적이면.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은 어린 아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입에 넣으면 살살 녹지 않습니까? 그게 아이스크림이에요. 그게 엄청난 화학약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스크림은 주로 보면 여름이면 막 주일학교 애들한테 막 나눠주고 먹고 하는데,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 사실 엄격히 말하면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 트랜스 지방을 어릴 적부터 자꾸 먹으면 뭐 40도 안 돼서 암 걸리는 건 당연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이 있는 장소에서는 암이 쓸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패스트푸드 이것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햄과 소세지입니다. 여러분 이 소세지는 김밥에 빠지지를 않죠.
예, 소세지는요, 상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소세지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참 역할을 하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원래 들어가 있는 약품이, 화학약품이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것인데, 이 아질산 나트륨은요, 첫째는 모든 음식물 속에 들어가면 음식물이 썩지를 않는 겁니다. 안 썩어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방부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아질산 나트륨은요,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색깔이 돼지고기든지 닭고기든지 소고기든지 해물이든지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가면 색깔이 안 변해요. 그대로 있습니다. 닭을 돼지고기, 소고기 사다가 집에 갖다 놓으면 색깔이 변하죠?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간 소세지는 안 변합니다. 사계절 가도 안 변합니다. 색깔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소세지가 색깔이 변해가 못 먹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질산 나트륨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사태살 혹은 기름기 있는 기름,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어 놓으면 느끼해서 못 먹죠. 소세지는 느끼한 게 없습니다. 소세지는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가면 쫀득쫀득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세지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먹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소세지를 가면 뭐 시장에서도 거기에 가루 입혀가지고 튀겨서 팔고 학교 앞에서도 팔고 무슨 어디 가면 소세지가 너무너무 맛있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닭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거 가져가서 그렇게 먹으러 가면 잘 안 먹던 사람도 소세지는 잘 먹어요. 그런데 여기는 화학약품이 엄청나게 다량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액체 사탕이라고 하는 탄산음료, 제가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 봐 상표는 다 떼었습니다. 상표가 없죠. 근데 콜라, 사이다, 뭐 이런 탄산음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는 나을 거다. 어떤 사람은 콜라가 몸에 나쁘다 하니 사이다는 괜찮겠지. 사이다는. 어떤 사람은 또 한타는 비타민C가 많이 들었다는데 하루 양의 비타민C가 그거 다 들어있다는데, 여러분 이 음료수 속에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암을 유발시키는 성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암을 발전시키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다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먹을 때는 청량음료가 굉장히 시원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유혹이 되더라도 음식점에 가서 사이다 공짜로 준다 해가지고 마시고, 콜라 공짜로 준다고 마시고, 한타 공짜로 주니까 마시고, 절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사시려고 하면 잡수시면 안 됩니다. 잡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가든 간에 누가 콜라 주거든, 나는 냉수 주십시오. 그때 냉수 한 컵 더 먹는 거예요. 생수 한 컵 더 먹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생수, 제일 나쁜 것은 액체 사탕. 이것은 엄청나게 나쁩니다. 이 미국 같은 데서는요, 교통사고 나면 땅에 피가 흘러 있으면 콜라를 갖다 부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씻어져요. 그 콜라 속에는요, 이를 빼서 담가 놓으면 사가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얼마나 강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드링크 음료는요, 흔히들 하는 말이, 이거는 뭐 참 피로회복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선전도 그렇게 해요.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하고 뭐 아무개 뭐 이렇게 선전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는요, 다량의 화학약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거는 보면 그 카페인 무 0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카페인이 0.9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9까지는 정부에서 0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벌써 그게 정부 로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드링크 제 음료는 먹으면은 몸의 조직이, 세포가 파괴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강한 걸수록, 비싼 걸수록, 더 좋은 걸수록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해서, 이거는요, 거의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늘 그 약국에 가서 음료수를 사서 먹는 사람하고 남자를 조사했습니다. 했더니 10년 동안 먹은 사람과 전혀 안 먹는 사람 조사했더니 남자들 정액이 3분의 1 이상이 떨어졌어요.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체력이 다 고갈돼요.
몸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절대 건강 음료 아닙니다. 건강 음료 아닙니다. 건강 해치는 음료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건강 해치는 음료. 뭐 담배만 나쁘다, 술만 나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몸을 해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가서 건하고 주고 먹고 어디 가면 한 통씩 들고 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건강하게 사시려고 하면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뭐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통계가 있습니다. 약국에 파는 드랭크제를 먹었더니 내 세포가 줄어들어서 치매 현상이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 빨리 오더라고요. 여러분 치매가 와가지고 오래 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대자연에 주신 최고의 선물, 이제 오늘 이 부분에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은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좀 골라봤습니다. 이거 사실 이걸 작업하느라고 상당히 우리 부목사하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앞에도 작업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거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이거 어떤 것을 1번을 놓고 어떤 걸 2번을 넣어야 될 것이냐 이걸 많이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땅 위에 우리가 민간요법으로 자연산으로 주신 것 중에 제1번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자, 보겠습니다. 이거 잘 안 넘어간대.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디서 얼굴을 많이 보던 사람도 있죠. 네. 상황버섯입니다. 네. 이 상황버섯은 제가 볼 때는 무슨 소리를 다 해도 상황버섯만큼 사람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상황버섯만 잘 먹으면은 이 상황버섯은요 이렇습니다. 어떤 자연식품은 어떤 거는 이 사람한테는 맞는데 이 사람한테는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먹고 병이 나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 효능이 안 미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상황버섯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제가 상황버섯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보여주시려고. 그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자연산 상황버섯입니다. 이렇게 나무에 달렸습니다. 예. 무슨 나무는 이게 이 나무는 요거는 제가 정확히 잘 알 수가 없는데 다른 나무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상황버섯이 달려 있는데 요 달려 있는 상황버섯은 그 진상황 속에 속합니다. 요거는 쥐똥나무인데 이렇게 달린 것을 가서 닌데우스라고 합니다. 닌데우스 상황버섯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병꽃나무. 버섯 참 굉장히 예쁘게 잘 달렸죠. 예. 요거 병꽃나무 상황버섯입니다. 원래 상황버섯이 목질 진흙버섯, 낙엽송충버섯, 벚나무 진흙버섯, 말똥 진흙버섯, 찰 진흙버섯, 검은 진흙버섯, 녹슨 진흙버섯, 마른 진흙버섯 8가지가 학명으로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나무의 이름을 따라서 버섯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버섯이냐 하면 병꽃 상황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요게 무슨 버섯이냐면은 돌복숭아에 이렇게 붙습니다. 돌복숭아에 이렇게 많이 붙는데 요거는 우리 주변의 영양 지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상황버섯입니다. 요거는 은사시 나무 이렇게 버섯이 이게 좀 우리 집에 갖다 놓은 지가 좀 꽤 돼서 이게 원래가 색깔이 노랗습니다. 겨울에 따면은 이렇습니다. 가을에 따면은 색깔이 노랗습니다. 요것도 보통
그 물박달나무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물박달나무 가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버섯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많이 갔었죠. 전나무에 이렇게 우리 건성준 장로님 들고 있는 버섯이 바로 전나무의 상황버섯입니다. 보통 큰 거는 한 개에 3kg까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한국 버섯도 그렇게 크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제가 비누리에 담아놨는데, 비누리에 담아놓은 거 보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게 자꾸 부서질까봐 조심해서 했는데, 이거는 뽕나무에 나온 건데, 뽕나무가 한 100년 이상 돼야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쪽에서는, 이 밑에 지방에서는 거의 뽕나무의 상황버섯이 안 나와요. 바우미는 뽕나무에서 나와요. 이쪽에서도. 그런데 거의 저는 잘 못 봤고, 이것은 강원도 깊은 산 속에 가야만이 나오는데, 그 뽕나무 상황버섯은 일반 상황버섯하고 달라요. 여기 봄이 돼서요, 물을 조금 이렇게 저런 균사체가 살아있어요. 물을 약간만 묻혀놓으면 색깔이 노랗게 바뀌어버려요. 이 균사체가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어서 아주 상황버섯이 색깔이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노란 색깔로 아주 좋은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이 색깔 자체가. 색깔을 보면은 황금 색깔이 나와요. 뽕나무, 이 상황버섯, 일반 상황버섯을 가지고 우리 노예도 실제로 그 암 환자들이 이게 많이 암 환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제가 그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청송에 있는 모 목사님 저기는 누님은 위암이었는데 20일 수술 날짜를 20일 놔두고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그런데 20일 동안 상황버섯을 먹어도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일단 저한테 왔으니까 잡숴보십시오. 20일 상황버섯 먹고 갔는데 암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암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콩알만하게 적어졌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또 누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집에 다시 그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우리 집 왔어요. 와가지고는 하신 얘기가, 병원에 가서 원자력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다른 암 환자들하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자꾸 웃음이 나와서 병원에서 혼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빨리 듣는 사람은 20일 상황버섯을 먹었는데 완전히 그 완치가 되어버린, 그리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계시거든요. 살아 계시고, 그리고 저 후포 지역에 있는 어떤 건산, 지금은 그 당시 집사님이 지금은 건사님이신데, 그 건사님의 그 시숙은 병원에서 이제는 장례식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간암으로 말기로 병원 장례식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제수씨 되는 사람이 그 자기 시숙이 고물상해를 하나 차려줬어요. 경북고철이라고. 그런데 이 고물상해를 차려줬는데 죽는다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목사님한테가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상황버섯 한번 먹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집에 왔어요. 와서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 사실 희망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말기암이고 병원에서 준비하라 하면은 희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래도 좋은 거 한번 잡숴보고, 죽더라도 좋은 걸 한번 잡숴보고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져가서 잡수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올해 3년째인데 살아서 건강한 모습이 되셨고, 아니 올해가 아닙니다. 올해 4년째입니다. 작년에 봄에 저를 자꾸 만나자고, 집사님,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갔더니 우리 시숙이 건강하게 살았는데, 그 뒤로 병원 가지 않고 막 병원 이제 완전 포기하고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아마 이 이름은 대도 될 것 같아요. 안영한 목사와
정춘택 목사는 딸이 둘 다 불치병이었습니다. 둘 다 딸이 우리 노회 목사님 둘 다 불치병인데, 그런데 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이 목사님 따님들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약재보다도 상황버섯이 안 낫겠느냐, 그래서 상황버섯을 먹었는데 말씀드리자면 둘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안영환 목사 딸은 중국에 지금 현재 공부하러 가 있습니다. 가 있고, 그리고 정춘택 목사 딸은 발레 피아니스트인데, 그거는 굉장히 유명한 발레 피아니스트, 그 한국에서 키우는 발레 피아니스트인데 몇백 명 선발해서 몇백 명 중에서 한 명 뽑는데 거기에 뽑혀서 지금 서울에서 발레 피아니스트 지금 배우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한국의 유명한 발레 피아니스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춘택 목사님이 아주 저한테 각별하게 생각해요. 그 둘 다 그런 말을 해요. 안영환 목사님도 딸이 중국으로 공부하러 갈 때 저한테, 목사님, 제 딸은 이미 그때 불치병으로 죽었고요. 지금 살아있는 딸은 목사님 딸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또 제가 가지고 또 중국 가는데 여비 보태주고 왔어요. 괜히 내 딸이라 해가지고. 가리원에서 나온 김하원, 정세영 씨가 쓴 책을 보면 암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 암을 실제적으로 제압하는, 암을 제압하고 암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하고 암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베타글루칸 성분인데, 이 지상에 베타글루칸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식물들도 있고 우리가 먹는 김치 속에도 들어있고, 된장, 묵은 된장 속에도 들어있고, 청국장 속에도 들어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 상황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성분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버섯 속에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잡는 상황버섯이라 이렇게 이제 책을, 두 번째로 책을 이렇게 냈어요. 이것도 가리원에서 나온 책인데, 근데 결국은 암을 잡는 데는 상황버섯 밖에는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제주도 여행 가는 사람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가지고 전화가 와요. 제주도에서 상황버섯을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황버섯 물에 따리면은 균사체이기 때문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가루를 내 가지고 물에다 타서 먹으라고 하면서 관광상품으로 팝니다. 목사님 이걸 사 먹어도 될까요? 하면서 전화가 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상황버섯은 자연산은 제껴놓고 일반 재배산은 세 가지 종류입니다. 세 가지 종류 어떠냐면, 뽕나무와 참나무 원목에다가 종균을 넣어서 재배를 하는 것인데, 뽕나무에다가 정상적으로 재배를 하면은 1kg에 200만 원 이상을 받아야만이 본전이 돼요. 그럼 200만 원 이상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러면 시중에 팔고 있는 상황버섯은 1kg에 얼마나 하냐? 싸게 파는 거는 40만 원 하고 비싸게 팔면 80만 원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원목 재배가 된 상황버섯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톱밥에다가 종균을 넣어서 재배를 하면 상당히 빨리 자랍니다. 톱밥에다가 종균을 넣어서 자라게 하면 그거는 자기네들 수입 다 제하고도 얼마든지 남길 수 있는 한에서 한 7, 80만 원 받으면 충분하게 자기네 품가까지 다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공기배양법이라고, 나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종균만 번식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공기배양법으로 만듭니다. 제가 볼 때 제주도에서 나오는 상황버섯은 공기배양법에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톱밥이든지 나무에든 원목이든지 여기 재배하면 모든 버섯은 나무질하고 똑같습니다. 나무를 갈아서 여러분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뎌내겠습니까? 암은 고칠지 모르겠지만은 위는 절단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판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기배양법입니다. 그거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자연산 상황버섯 같은 경우에는 물에 넣고 따르면 어떤 버섯 같은 경우는 3번, 4번, 5번, 3탕, 4탕, 5탕까지 해도 이게 버섯 다당체가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재배한 거는 한 번만 따리 뿌면 없어요. 한 번만 없습니다. 한 번만 따리 뿌면 나중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배한 상황버섯은 제가 볼 때는 효능이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자연산하고 가깝다 어쨌다 해도 안 맞는 것이요.
그 다음에 제가 무시무시한 책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후나세 순숙계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후나세 순숙계가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출신인데 이분이 항암제를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항암제가 뭐냐? 연구를 해봤더니 독가스를 고농축시킨 것이더라. 독가스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에 한 곳에 사람을 집어넣고 독가스를 집어넣어서 사람을 죽였던 것이 그 독가스인데 그 독가스를 갖다가 이 책 내용은 그렇습니다. 암 부위에다 주입을 시키면 암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걸 1차, 2차, 3차, 어떤 사람은 10차까지 갑니다. 10차 넘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암이 그 장소에서 죽을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 합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그 사람은, 암 환자는 암을 계속 불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불러오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암을 수술하고 이 사람이 다시는 암에 안 걸린다, 재발 안 한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체질이 이미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암 환자들에게 육식을 뭐 하도록 합니다. 자연식, 일반 자연식을 먹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몸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암이 더 안 생기는 것 뿐이지 만약에 먹는 음식물 그대로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 암세포가 몸에 다 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그 장소 검사해봅니다. 전혀 다른 쪽에서 암이 또 나와버려요. 다시 말하면 암이 전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암이 전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체질을 바꾸지 않는 한, 내 체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또 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백발백중.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암은 건드리지 말고, 암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놔두고 베타글루칸 성분이 충분한 버섯, 식물로는 집에서 먹는 청국장, 된장, 김치, 그 다음에 이 자연식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암세포는 그냥 가만 놔두고 내 몸이 자동적으로 건강해지고 체질이 바뀌어지면서 암과는 상관없이 나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이 왔다 하면은 무조건 겁을 내가지고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암도 하나의 감기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습관이 뭔가 잘못됐구나. 이걸 전체적으로 바꿔야 돼요. 전체적으로 바꿔야 돼요. 암은요, 칼을 대서 딱 잘라버리면 몇 배나 더 잘 자라요. 그래서 암 환자 수술해놓고는 의사들이 하는 말이 몇 달밖에 못 산다. 이거는요, 수술을 차라리 안 했으면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수술하면 안 돼요. 방사선을 쬐버리면 그 주변에 있는 장기가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자분들이 갑상선 암은 절대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공식적입니다. 남자들의 생식기 암은 절대로 수술하면 안 됩니다. 수술하지 마시고 갑상선은요, 떼어내도 안 떼어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떼어내고 난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됩니다. 호르몬제를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은 절대 병원에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수술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암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질병이든 간에 건강하게 사시려 하면 자연으로 가야 돼요. 자연으로 가야 돼요. 암 환자들이 병원에 간 사람하고 자연으로 돌아간 사람들하고 검사를 해봤어요. 병원에 간 사람은 10명이 가면은 7명은 재발하고 죽고 이렇게 돼요. 완전하게 고쳐지는 사람은 3사람이다. 이 3사람도 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의사의 진단 잘못해가지고 괜히 암이라 하고 수술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재발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암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제가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집사님 딸이 병원에 암이라 그래요. 그런데 병원 의사가 더 웃기는 거예요.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 돈 모금해가지고 그 당시 의료보험도 안 될 때요.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시켰어요. 수술을 해놓고 나니까 암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얼마 전에 좀 명절이라고 저한테 반찬하라고 돈 보내왔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병원 의사 말만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냥 놔두면 그 말짱한 처녀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수술을 시켜서 결국은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됐거든요. 병원 의사들이 아는 질병은 23%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 어떤 무서운 불치병이 왔다, 무슨 병이든지 그 병에는 그 병을 치료하는 약들이 다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요, 물론 이 세상 약도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 주셨지만 이 약이 모르고 잘못 쓰면은요, 그게 독이 됩니다. 여러분, 감기약을요, 병원에 가서 처방을 했는데 약국에서 요거 한 봉씩 먹고 아침 먹고 점심은 요거 먹고 저녁은 요거 먹읍시다 하는데, 그러니 한 봉 먹어도 아이고 몸이 뭐 아픈 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한 봉 더 먹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건 독약입니다. 독약이에요. 그 실제로 감기약 같은 경우도 민간요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민간요법으로 감기약을 해서 먹는 것이 가장 사실은 안전하고 좋습니다. 민간요법은요, 여러분 앞으로는 가을 되거든 감나무잎 같은 것을 감잎이 노라지기 전에 파랄 때 따서 쪄서 말려서 썰어 놓으십시오. 그걸 물 따라서 먹으면 비타민C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잡수시면 감기 안 걸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두충나무 잎이라든지 은행나무 잎이라든지 이런 것은 벌레도 잘 안 먹습니다. 그걸 따서 쪄서 역시 말려놨다가 썰어서 깡통 같은 데 딱 집어넣어놨다가 겨울에 끓여서 차로 해서 드십시오. 아주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죠? 말벌입니다. 말벌. 저는 가을이 되면 이 말벌 담아놓은 거 있죠? 이거 제가 한 해 동안에는 그 해에는 말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 총회 제가 들락날락 하면서 총회 어른들 제가 이렇게 한 통씩 담아서 대접했는데 그 해에 저걸 몇 개를 담았냐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150병 담았습니다. 150병 담았고 지금도 1년에 놀면서 담아도 50병은 담아요. 50통은 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양지역에 뭐 말벌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시죠? 저는 차 타고 한 바퀴만 휙 돌면은 올해는 말벌이 한 40통 나오겠구나, 50통 나오겠구나. 그리고 필요하면 좀 더 많이 따니까 많이 딸 수 있어요. 많이 딸 수 있습니다. 그래 뭐 제가 가보면 어디든지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든지 안 보입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 타고 가다 제가 멈추면은 그 장소에 말벌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소위 도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벌이요, 저쪽 이 밑에는 다리 밑에 저렇게 말벌 뒤쪽에서 따는 겁니다. 저쪽 앞으로는 지금 말벌이 싱싱싱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말벌이 제가 뒤로 돌아가니까 저는 뒤로 그 말벌은 고개 돌려가지고 오나 안 오나 그거 안 봐요. 저 앞으로만 달락날락해요. 그래서 사다리를 이렇게 갖다 대고 가서 이제 다리 밑에서 따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큰 말벌이죠. 그래 말벌 따면 이 말벌이 우리의 몸의 효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벌은요, 말벌이 놀랍게도 양봉벌에 한 마리가 양봉벌에 550배의 독이 들어있어요. 이 말벌은요, 양봉벌이 보통 우리 몸에 880마리가 쏘면은 사람이 죽어요. 보통 평균적인 사람이. 그런데 계산적으로 따지면 말벌 2마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만큼 독합니다. 그런데 이 말벌의 독이 어떤 역할을 하냐? 굉장한 항암 역할을 합니다. 벌침을 자주 만드는 사람은 암에 안 걸려요. 그 정도로 벌독이 굉장히 좋고, 벌독이 아픈 장소에 벌침을 놓으면은 아시열이라 해가지고 아픈 장소에 놓으면은 벌독이 들어오면서 그 아픈 통증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제가 이 왼쪽 무릎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후유증이 오기를 연골이 그냥 파괴가 돼가지고
안동에 있는 신통병원을 얼마나 다니는데 신통하지를 않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서울에다가 관절 수술을 하려고 다 날짜까지 다 정해놓고 그때부터 벌침을 맞았어요. 병원을 연결을 하고 벌침을 맞았는데 제가 보니까 연골이 따라서 무릎팍에서 따닥따닥 소리가 나고 앉지를 못하고 서지를 못하고 걷는데 뻐정다리처럼 걷고 저 강대상에 앉으면 다리 뻗치고 앉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겨울 내내 벌침을 맞았는데 8개월 정도 되니까 무릎이 괜찮아요. 무릎을 꿇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니까 연골이 다 재생이 됐어요. 살아났어요. 이 벌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벌을 애벌레를 볶으면 단백질이 굉장한 단백질이 나옵니다. 애벌레 때는 석 달 동안 노얄제를 먹어요. 그래서 말벌의 애벌레는 여왕벌과 똑같습니다. 여왕벌이 3년을 살듯이 이 말벌은 3년을 삽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청난 노얄제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말벌 독은 뱀독과 더불어서 그 독이 우리 몸에 중화를 시켜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액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말벌을 술에다 담아서 약을 만들어서 먹게 되면 혈압이 있는 사람은 혈압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혈압이 심한 사람은 혈압 강화제로 이 말벌주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말벌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한창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약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뱀도 있지만 뱀은 여기에 혐오식품에 대해서 안 올렸습니다. 안 올렸는데 이 말벌은 제가 볼 때에 이 말벌은 약으로서 쓰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벌집 자체 빈집 겨울에 가서 빈집 따가지고 와서 머리 아픈 사람을 따라 먹죠. 신기해요.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머리가 아프다고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 말벌을 따라가지고 약을 담아 드렸더니만 제가 2박스를 드렸는데 한 박스 다 안 잡사는데 나섰다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아프던 분이 나섰다는 거예요. 딸이 권사님 닮았는지 잘 몰라도 딸이 하도 머리가 어지럽고 아파서 운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운전을. 근데 그 딸이 그걸 먹고는 나서가지고 우리 집에까지 운전해가지고 권사님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약을 안만 먹어도 안 낫는데 목사님이 해준 약 그만 그거 얼마 먹으니까 머리가 났었대. 왜 그러냐? 이 말벌집 속에는 엄청난 프로폴리스가 들어있어요. 프로폴리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프로폴리스는 굉장한 약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벌집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죠. 이 말벌이 집을 딱 지을 때에 제일 먼저는 참나무나 미르나무나 밤나무나 이런 데 가서 나무를 긁어요. 긁으면 나무가 수액이 나와요. 그러면 펄프하고 수액을 같이 지니겨서 입에 물고 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나무가 상처가 생기면 거기는 엄청난 프로폴리스를 내뿜어요. 다른 곤충들은 달려들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말벌은 그 나무를 깔으면서 그 엄청난 프로폴리스를 같이 물고 와서 집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 수액으로 갖다가 이 집 전체를 싹 발라서 놀랍게도 거기다가 여왕벌이 딱 알을 까놓으면은요, 거기는요, 바깥에서 어떤 나쁜 기운, 나쁜 것이 있어도 말벌집 안에는 침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집은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호텔이 말벌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가장 좋은 데서 새끼를 까서 이놈들이 자라났기 때문에 나중에 다 말벌 치고 나가도 그 빈집만 해도 엄청난 약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벌 빈집을 따려 먹고 두통이 났는데 제가 그거는요 여러 사람 경험했어요. 대구에 있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은 하루에 진통제를 8알씩 먹었대요.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당장 오라 했어요. 오라 했더니 이분이 왔는데 제가 이걸 약을 해서 줬어요. 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차를 사야 되는데 그 집이 자동차 판매점이에요. 갔더니 그 여자분이 한 분이 옆에 앉았다가 나를 보더니만 아이고 젊은 분이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그런 약재를 민간 약재를 우리 그 약을 먹은 사람이 오빠인데
우리 오빠가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다 해봤는데 한약도 수도 없이 접었는데 안 나섰는데 목사님 약해 준 거 먹고 싹 나서 버리니까 굉장한 명의가 영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많은 수염을 이렇게 기른 그런 분인 줄 알았다. 제가 가니까 아이고 굉장히 젊은 분이네. 보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정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리만 알면 병은 고쳐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송화가루를 올렸습니다. 이 송화는요, 지금 현재 굉장히 연구가 되고 있는 식품 중에 하나예요. 이 송화가루는요, 제가 책자를 보고 잠깐 보니까 이게 피로회복제로는 이 송화가루가 너무너무 좋아요. 운동선수들을 핀란드에서는 반드시 이 송화가루를 섭취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송화가루를 운동선수에게 반드시 먹도록 해서 피로를 빨리빨리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흰질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 노화 방지가 돼요. 이 송화가루를 먹는 사람은 안 늙어요. 안 늙어. 피부도 안 늙고 탱탱해지고 젊어져요. 그 다음에 이 송화가루가 뇌와 혈관에 굉장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심장병자는 이 송화가루를 반드시 먹도록 권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혈청이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혈이 자꾸 문제가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송화가루를 먹도록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간을 보호하는, 간이 우리 인체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해독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간을 보호하고 간의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송화가루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데, 송화가루를 먹으면 살이 안 찐다는 겁니다. 체중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기 우리가 볼 때는 가루거든요. 가루인데 이게 송화, 쉽게 말하면 씨 아닙니까? 거기에 껍질이 완전히 철갑이라는 거예요. 철갑. 이걸 깨뜨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원자력 시험하는데 송화가루를 갖다 놨더니 거기도 못 파고 들어가더래요. 근데 이것을 지금 현재는 세계적으로 딱 한 군데서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만 이 송화가루를 그 철갑 껍질을 깨뜨리는 그런 기술을 발명을 해가지고 이걸 어디로 쓰냐면 우주인 식품으로 쓰는 거예요. 우주인 식품으로 쓰는데 세계 WTO에서 세계 10대 발명품 중에 하나를 중국의 송화가루로 보고 있어요. 송화가루로 보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후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이걸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목사님이 한번 잡숴보십시오. 약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팔아가지고 무슨 뭘 이득을 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지고 왔는데, 이 송화분 가루를 이게 중국과 한국과 기업에 이렇게 합작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먹으면은 애들 아토피도 없어지고 심장병도 고치고 그리고 노화 방지도 되고 그리고 간의 피로 회복에도 좋고, 이렇게 가져와서 제가 그랬어요. 가져왔길래, 야, 난 돈 주고는 안 사 먹어. 공짜로 줘가지고 먹어보고 내가 효능이 있으면 선전할게. 그랬더니 15만 원인데 공짜로 주고 왔어요. 공짜로 주고 와서 제가 먹고 있는데 한 3분의 2 정도 먹었습니다. 3분의 2 정도 먹었는데, 그런데 기분에 좋아지기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어젯밤에도 이걸 먹고 이 산소를, 물을 해가지고 밤에 먹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자꾸 자고 싶어요.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아, 이거 전에는 잠을 자면 잠을 절대 깊이 자지를 못했어요. 심장이 안 좋으니까 계속 깨는 거예요. 계속. 특히 토요일 날 밤 같은 데는, 주일 다가오는 데는 계속 이렇게 몽롱하게 깨 있어요. 근데 잠이 들어버린 거야. 깊이 잠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긴지 두 개 다 왔는지. 하여간
잠이 깊이 와서 참 잠을 푹 자서 좋다. 야간 여러분들이 건강 이 세미나를 통해서 상식을 배우시되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선물들이 많다는 것이죠. 봉삼 이거는 작년도 제가 최 장님하고도 마이캐로 다녔습니다. 이거는요 원래 백선이라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약재로는 쓰여졌지만 정말 봉삼으로까지 삼으로 알려져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기까지는 이북에서 나온 사람들이 봉삼이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 봉삼을 캐가지고 제가 보니까 봉삼을 캐가지고 약재를 만들면은 이 약재는요 봉삼 하루만 캐면은 아마 차로 한 차 정도 실을 정도로 약을 따낼 수가 있어요. 그래 그 약재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북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예수 믿어 그 선교사를 통해서 이 한약을 해서 만들어 팔더라고요. 와, 저도 보니까 만약의 경우에 제가 장사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저 봉삼 캐다가 장사를 하면은 굉장하겠다 싶은데 놀라운 것은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 봉삼으로 암 환자를 고친 사람이 엄청나게 암 환자를 많이 고쳤어요. 그리고 이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어떤 할아버지 중에서 불로초가 뭐냐? 봉삼이 불로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봉삼은 약효가 얼마나 강한지 봉삼이 꽃이 피어 있는 장소에는 벌이가 안 날라와요. 거기는 벌이 안 날라와요. 봉삼이 있는 장소는요 멧돼지가 피해가 버려요. 봉삼이 있는 장소에는 짐승이 안 와요. 이 약성이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봉삼이 그렇게 독해요. 그래서 봉삼은요 이거는 상식을 알고 먹어야 돼요. 봉삼은 따려 먹더라도 좋다 하니까 마구잡이로 따내가지고 먹어버리면 간이 다 망가져버려요. 봉삼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극약이에요. 이 극약인데 봉삼의 심들을 다 빼내고 봉삼 속에 심이 다 있어요. 심을 빼내고 그리고 일일 분량을 보면 인터넷 30g, 50g 저는 볼 때 그게 아니에요. 일일 분량을 손가락 마디로 3마디 정도만 하면 돼요. 일일 분량은. 이게 제일 적정한 수준인 것 같아요. 딱 3마디, 1마디, 2마디, 3마디를 따려서 한 사람이 하루를 먹는 거예요. 하루.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습니다. 70, 80 된 할아버지도 장가 가면 아들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담아서 봉삼주를 만들어서 총회 일하는 어른들 드렸는데 전화가 와요. 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70 다 돼가는 장로님인데 박 목사, 나 그리 신기한 거 처음 먹어봤어. 달려드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또 좋다고 봉삼 인터넷 찾아가지고 산에 가 봉삼 캐가지고 무조건 따라잡수면 며칠 있다 돌아가시는 수가 있어요. 독초입니다. 독초. 독초면서 엄청난 약효가 들어있어요. 이 봉삼에 대한 효능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못 고치는 병이 없어.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거기에 보면 효능이 엄청난 효능이 나와 있어요. 봉삼주를 담으면 2년을 숙성시켜야 돼요. 2년 이하로 된 것을 잡수면 안 돼요. 2년 동안을 잘 숙성을 시켜서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소주잔으로 한 잔씩만 잡수는데 그 봉삼의 효능에 대해서 거기 들어가 보면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마치 남자분들이 이 봉삼주를 한 잔 잡숫고 잠자리 들면 비아그라를 먹은 것과 똑같다. 그렇게 자연산 비아그라라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효능이 좋습니다만 못 찾는 분은 저한테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돈 안 받고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굼벵이. 여러분, 이 굼벵이가요, 참, 이쪽에는 굼벵이를 볶아놨습니다. 볶아놨어요. 여러분, 굼벵이 생각하시면 뭐 좀 징그럽죠? 근데요,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간이 망가져가는 사람,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 간 수치가 높은 사람, 다른 약이 없습니다. 예? 다른 약이 없어요. 간에는 굼벵이가 최고입니다. 굼벵이가 최고입니다. 이걸 안 들으면 인진숙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굼벵이는요, 굼벵이를 어디서 찾으며 어떻게 먹으며 굼벵이를 효능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제일 좋은 것은 이 뽕나무, 여기 아까 뽕나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뽕나무 상황, 이런 그 상황버섯 나올 때는 나무가요, 다 썩었어요. 나무가 다 썩었어요. 오래된데, 이게 버섯이 이게요, 사실 여기서 돌덩이요. 그런데 이 나무 밑을 파면은 뽕나무 밑에서 나오는, 썩은 뽕나무 밑에 나오는 굼벵이가 최고 좋은 굼벵이입니다. 최고 좋은 굼벵이가 뽕나무 밑에서 나오는 굼벵이고, 제일 나쁜 굼벵이는 감자에서 나오는 굼벵이입니다. 그거는 잡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굼벵이라니까 막 좋다고 그냥 뭐 먹자고. 감자밭에 감자 캐다가 나오는 굼벵이 있죠? 잡수시면 안 됩니다. 잡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굼벵이를 만드는 법은 나무를 썩혀 놓으면 자동으로 굼벵이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집 가에, 밭 가에 이렇게 산을 끼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밭둑 같은데, 그런 데다가 집 있죠, 집을 추려요. 추린다는 말을 아시죠? 집을 추려서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좀 많이, 도랑가 같으면 물을 자꾸 퍼부어놔요. 물을 부어놓으면 집이 썩죠? 집이 썩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을쯤 가서 제껴내면 거기에 굼벵이가 이런 것이 툭툭툭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 굼벵이를 간이 나쁜 사람이, 피로가 자주 오는 사람이,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간 수치가 높은 사람이 어떻게 먹느냐? 먹는 거는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막 굼벵이를 그냥 막 주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 민속촌 같은 데 초가집 뜯다가 막 굼벵이 나오면 그냥 막 먹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벌써 아마 적응이 돼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적응이 안 된 사람 먹으면 안 돼요. 그 독성 때문에. 여러분 가장 잘 해먹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피워놓고 굼벵이를 한 번 먹을 때 10마리 이상은 안 됩니다. 10마리만 잡사요. 10마리만. 굼벵이 10마리를 올려서 그 가스레인지에 불을 피워놓고 은박지를 가지고 은박지 위에다 굼벵이를 얹어서 살살살살살 돌리면 은박지가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뜨거워지면서 굼벵이를 이리저리 굴리면은 굼벵이 입에서 노란 물이 나와요. 그 독성입니다. 독성이 다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약탕기에 집어넣고 물을 부어서 굼벵이를 옛날 방식으로 숯불에다가 은은하게 따르면은 물이 포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문조기를 해야죠. 문조기를 해서 이렇게 딱 해놨다가 다 따라졌다 싶으면 그 물을 부었다가 거의 한 탕기 정도로 따라지면 그 다음에 그 잡아내서 그 문조기를 가지고 노란 물이 떠 있는 것을 다 찍으면 문조기에 노란 물이 다 붙어요. 그 다음에 기왕이면은 하얀 사발에다 따르십시오. 그래서 잡수시면은 간이 회복됩니다. 사람은 간이 산 것만큼 삽니다. 요번에 101살 된 할아버지가 마라톤 대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나라의 장병도 할아버지는 100살이 넘었는데도 건재합니다. 그분은 약초로 가지고 암 환자 살려낸 사람 아닙니까? 김남수옹은 침을 가지고 하상이 아무리 심하게 입은 사람도 침으로 고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보면은 건강장수하죠? 그분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간이 튼튼한 사람들이에요. 간이 튼튼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간이 튼튼하고 정력제로 쓰이는 군뱅이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 잡수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제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먹을 것도 없는데. 민들레입니다. 이 민들레는 과연 참 풀 중에서 가장 약성이 뛰어난 좋은 겁니다. 제가 강주에 가서 건강 세미나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간증을 해요.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니까 말기암이에요. 병원에서 끝이 났어요. 손 못 댄다는 거예요. 이제는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목사님에게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좋은 거 잡수시고 그래 하십시오. 그 목사님 돌아와 낙심천만 됐습니다. 어머니가 민들레를 캐 가져와서 따려서 줍니다. 아들이 엄마 이거 먹어서 뭐하냐? 안 된다. 먹어라. 하루에 3번씩 민들레를 계속적으로 아들에게 따려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용케도 어디 가서 꼭 흰민들레만 캐가지고 씻어서 뿌리고 줄기고 뭐 꽂히고 할 것 없이 전체를 약탕기에 넣고 따려가지고 아들을 주었는데 이 아들이 민들레 어머니가 막 종일 가서 민들레만 캐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근 1년 이상을 민들레만 먹었는데 석 달밖에 못 산다던 사람이 1년 만에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말기암이. 그래 그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에코스 타고 다니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건강 세미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차 한잔 하면서 목사님 나는 민들레가 그렇게 좋은 줄 목사님 강의 듣고 내가 사는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민들레는요, 민들레 뿌리를 캐서 뿌리를 설탕에다가 열흘 정도 재워놨다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소주를 부어서 40일 놔두면 전체 50일입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은 효소가 되는 거죠. 따뜻한 방에서 효소를 만들어서 소주를 부어서 40일 재워놨다가 50일 후에 그 민들레 술을 먹게 되면 이거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정력주입니다. 그리고 이 민들레 뿌리를 말려서 후라이팬에 볶아서 따려서 먹으면 국산 커피입니다. 쌉싸름한 맛이 나는데 역시 정력차가 됩니다. 정력차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청춘이 돌아온다 이거예요. 청춘이 돌아온다. 우리 사람의 머리가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죠. 이 흰 머리를 검은 머리로 다시 돌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흰민들레와 하수오입니다. 이 흰민들레는 우리가 구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밭에서 재배한 거는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건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들판에 다니시면서 흰민들레 캐다가 집에다 심어 놓으십시오. 교회는 땅이 없어가지고 제가 흰민들레 캐다가 심어 놨더니 그늘 밑에 심어 놨더니 다 죽어버렸어요.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뭐 그늘 밑에는 못 살더라고요. 여러분 밭 한쪽에 흰민들레를 번식시키세요. 캐다가 심어서. 이 흰민들레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른 봄이 되거든 민들레, 달맞이, 엉겅기, 쑥 뭐든지 가서 들판에 파란 거는요. 처음 올라오는 거 파란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잘라와요. 다 잘라와서 살짝 삶아서 문치십시오. 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른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이 흰민들레를 잡수시면 흰민들레 하나만 해도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은 지킬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달맞이를 넣었습니다. 이 달맞이는요, 달맞이는 봄에 나물도 해서 잡숫고, 이른 봄에 올라오면 달맞이 그 전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해가지고, 삭아서 김치를 담기도 하고, 삶아서 문쳐서 잡수기도 하고, 그 잡수시고, 좀 약간 질겨지면은, 그러면 좀 폭 삶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잡수시면 됩니다. 잡수시면 되고, 가을이 되거들랑 달맞이 씨를 받으십시오. 이 어떻게 보면은 하수오나 흰민들레는 남자들에게 좋다면 달맞이는 여자분들에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달맞이 씨를 한 2마를 받았습니다. 뭐 아이고 하시는데 그거 제가 좀 더 부지런히 하면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집사람만 먹을 것만 했어요.
제가 누구 줄 것도 없고 뭐. 집사람 먹을 것만 했어요. 2마늘 씨를 받아서 기름을 짜니까 기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달맞이 씨를 기름을 먹더니만 자꾸 저한테 얼굴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암만 부인이지만 얼굴 만져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자꾸 만져보라 그래요. 왜 그러나 가있긴 피부가 너무너무 고와졌다는 거라. 여러분 좋은 화장품 염려치 마십시오. 오늘 이 건강 세미나 다 듣고 난 다음에 달맞이 씨 기름만 해도 그만 최고의 화장품이 됩니다. 껍데기 발라가지고 부드러운 것보다 속에서부터 겉으로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달맞이 씨는요, 에스트로겐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피부만 고와지는 게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근본적으로 젊음을 최소한 허풍이 되면 안 되니까 3년 이상은, 아니 좀 많이 하면 5년, 좀 더 심하게 말하면 10년은 젊음을 땡겨옵니다. 젊어져 봅니다. 달라집니다. 잠자리가 달라지고요. 몸이 달라집니다. 여자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자분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 남자분들이 기억하시고 달맞이 씨 많이 해다 드리세요. 저는 달맞이 씨 2말 하는데 이틀 만에 했습니다. 이틀 만에 했어요. 뭐 이틀도 시간 다 안 갔어요. 가지고 뭐 몇 시간 안 하니까 그냥 한 말씩 했습니다. 단지 눈이 보배죠. 왜 그러냐면 어디에 달맞이 씨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딱 봐놨다가 가을이 돼가지고 가니까 재정소 가서 하니까 쉽잖아요. 여러분들은 2말 하려고 하면은 20일 해야 됩니다. 단지 저는 이제 영양지역을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어디 가면 뭐가 있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쉬운 거고. 개똥쑥.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는 것이 개똥쑥 바람입니다. 근데 이 개똥쑥이 아닌 것을 개똥쑥인 줄 아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이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엉뚱한 것을 가져와 개똥쑥인 줄 알고 따라가지고 막 서울로 보냈더라 한대. 그런데 쑥을 먹어서 죽는 법은 없습니다. 쑥을 먹어서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개똥쑥은 만약에 정말 개똥쑥 같으면 그런 식으로 따려서 먹으면 절단납니다. 개똥쑥은 일반 쑥하고 달라요. 일반 쑥은 아무리 따려잡숴도 됩니다만은 개똥쑥, 인진쑥은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인진쑥도 약효가 굉장히 뛰어나지만 개똥쑥은요, 항암제의 1200배입니다. 이거는요, 일반 병원에서 암 환자한테 항암제 투여하는 거에 1200배라, 1200배. 이건 뭘 말해주고 있냐 하면은 약성이 강한 반면에 약성이 강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약용식물학적에서는 독성이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식물은 독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식물은 자기가 독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독성이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성을 잘 사용하면 약으로 쓸 수 있대요. 여기 개똥쑥이라요.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개똥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잘 쓰면은 암 고칩니다. 그런데 잘 못 쓰면 개똥쑥을 예를 들어서 하루 섭취량의 그 이상을 먹어버리면 암은 고쳤는데 간이 망가져서 죽어봅니다. 우리 몸에 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모든 식물이 몸에 들어오면 영양분은 간으로 넘깁니다. 이 간에서 일일 필요한 양만큼만 영양분을 몸에 골고루 분배를 해요. 그러면 영양분이 많이 넘어갔으면 이게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분배하고도 남아있는데 또 넘어왔어. 또 분배하고 나면 이게 약물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약물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간이 약물에 계속 절여 있으면 간이 상할 수 있어요.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똥쑥은 여러분 개똥쑥 어디 가니까 야 개똥쑥 많네. 개똥쑥 해가지고 참고로 영양에는 제가 다녀보니 개똥쑥이 없네요. 그러니까 영양의 쑥들은 인질쑥 아닌다 하면 그냥 쑥은 마음대로 따라잡숴도 돼요. 개똥쑥이다 생각하고 막 마음대로 따라잡숴서. 그런데 개똥쑥은 따라잡수면 안 됩니다. 개똥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 재배해요. 영양에도. 목사님도 재배합니다. 개똥쑥 갖다가 푹 따라가지고 그래 잡수면 안 됩니다. 개똥쑥은 어떻게 되냐면 따뜻한 물을 부어서 개똥쑥을 건조된 개똥쑥에 따뜻한 물을 부어서 우러나오면 개똥쑥 건져내고 그 물을 잡수셔야 돼요. 푹 따라가지고 잡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래 또 듣고 난 다음에 개똥쑥이 좋다더라 해가지고 또 집에 갔다 푹 삶아가지고 봄철에 잎은 상관없어요. 찌힘도 붙여 잡숫고 나물도 잡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개똥쑥을 그걸 갖다가 푹 따라가지고 실컷 잡숴 버리면은 한 번, 두 번 먹는 건 괜찮지요. 그러나 계속 잡숴보면 몇 달 먹어보면 간 다 망가져 봅니다. 참고로 이 시간 말씀드릴게요. 모든 식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기의 약성이 있습니다. 이 약성은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고추가 매운 것도 또 어떤 거는 막 신맛이 나는 것도 어떤 것은 예를 들면 더덕 같은 경우는 향이 굉장히 진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야 더덕 향이 너무 좋다 하죠. 그러나 그 향을 통해서 그 냄새를 통해서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는 거예요. 아까 봉삼에 짐승들이 가까이 안 오듯이 냄새를 통해서 모든 걸 쫓습니다. 소나무에 상처가 생기면 송진이 나오죠. 벌레가 오면 붙어봅니다. 그래서 송진이 나무에 상처가 생겼을 때 가까이 오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무에 독성이 없는 것은 뭐가 있느냐? 나무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 나무들은 독성이 거의 잘 없어요. 그래서 가시가 또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 자연의 식물 세계도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식물을 딱 잘라 보면은 들판에다 잘라 보면 흰 물이 나오는 게 있어요. 흰 물. 이게요 대부분 약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프로폴리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쓴바구라든지 이런 왕고들뱅이든지 끊어보면 흰 물들이 나와요. 새박이든지 전부 흰 물들이 나오죠. 그것은요 우리가 그 물을 채취해서 먹으면 엄청난 약 효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풀. 비단풀은요 이 약성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뭐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사모님이 대상포진을 해서 비단풀 찌어 붙이라. 병원 가지 말고 비단풀 찌어 붙이라. 찌어 붙이더니 나왔다 그래요. 집사람이 식중독이 걸렸어요. 본초 강목에 식중독이 걸렸을 때 비단풀을 따라서 먹으면 이틀 먹으면 95% 낫는다 했으니 병원에 가지 말고 비단풀 먹자. 집사람이 그래도 병원 가야 되지. 가지 말고 병원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 가지 말고 비단풀 먹자. 비단풀 먹었는데 하루 먹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낫네요. 나섰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체육대 하다가 이 축구하다가 저 모래사장에 무릎팍 확 넘어져가지고 무릎팍 다 깠어요. 제가 즉시로 운동장 구석에 가서 비단풀 가져와서 찧어서 무릎팍에 붙였어요. 놀랍게도 피가 나는 장소에 비단풀을 찧어서 붙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피 딱 그쳐봅니다. 5초 안에 피가 딱 그쳐봅니다. 지혈 작용으로 최고로 높습니다. 비단풀 찧어서 붙이는과 동시에 피가 딱 수동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걸 일명 사마귀 풀이라고도 했어요. 사마귀 있는 장소에 찧어 붙이면 사마귀 떨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비단풀에 대한 약성은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저것만 해도 하루 종일 해야 돼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비단풀은 간단히 여러분 이 영양 지역에 참 많지 않습니까? 집에 상비약으로 사용하십시오. 저는 비단풀을 1년에 몇 가마씩은 합니다. 꼭.
몇가마 갖다 놓으면 어디 건강 세미나 가면요. 아예 비단풀 가져갑니다. 아예. 또 뭐 왜 그러냐면 귀찮아 안 돼요. 비단풀 좀 달라 해가지고 또 뭐 붙여줘야 되니까 택배비 내가 그것도 택배비까지 다 물어줘야 되니까 아예 가져갑니다. 그럼 비단풀 달라간 사람들은 내가 줍니다. 주는데 이 비단풀은 약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여간 비단풀이 안 듣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비만한 사람, 살 빠지는데도 비단풀을 따라 먹으니까 살이 빠져요.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이 비단풀은요, 두통에도 듣고 배가 아플 때도 듣고 뭐 음식 좀 잘못 먹었다, 좀 안 좋다. 우리 집에는요, 비단풀이 항상 그 싱크대 옆에 비단풀이 있어요. 끓는 물에 요즘 정수기 물 바로 끓잖아요. 그죠? 그 끓는 물 갖다 놓고 비단풀 썰어놓은 거 녹차 끓이듯이 좀 넣으면 후루룩 끓으면 바로 건져내면 바로 마실 수 있어요. 바로 마시면은 속이 안 좋다가도 그만 편안한 거예요. 얼마나 가정 상비약으로 좋은지 몰라요. 뭐 음식 좀 잘못 먹었어요. 아, 어디 가서 뭐 음식을 좀 잘 먹어서 이거 속이 안 좋네. 그러면 즉시로 비단풀 먹습니다. 저도 집사람도 위가 약한데 집사람이요, 심심하면 비단풀 따르는 거예요. 왜? 또 속이 좀 안 좋아서. 먹으면 깨끗해요. 깨끗해요. 이 가정 상비약으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무궁화, 흰꽃 무궁화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빨리 해서 지나가겠습니다. 이 흰꽃 무궁화는 어린 아이들이 간질할 때에 무궁화 뿌리를 잘라서 보리차처럼 색깔이 나오도록 따려서 먹으면 간질이 없어집니다. 꽃은 위장병에도 상당히 효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 꽃이, 흰 꽃이 피는 게 우리 한국 토종산입니다. 새비름. 새비름은 뭐 너무너무 흔하죠. 그런데 뭐 농약 치는 밭에 이래 새비름 안 해도 새비름 이렇게 좀 밭하고 좀 약간 떨어진 장소에도 새비름 많이 나오죠. 묵은 밭 같은 데 가면 새비름 또 많고요. 이걸 해서 나물도 해서 잡수시면 이렇게 뭉쳐 놓으면은 새비름도 뭉쳐 놓으면 뭐 먹을 만합니다. 예.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다 해서 요즘에요, 이 새비름 도시의 여성들이 많이 찾아요. 살 빠진다는 게, 살 빠진다는 게. 그래서 살 빼는 약 식품으로도 쓰고, 그리고 또 이거 먹어보면 그런 대로 또 요리를 잘 해놓으면은 가정주부 솜씨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먹을 만합니다. 이 새비름은요, 새비름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새비름은요, 여자들의 미백 효과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게 새비름을 오래 갖다 캐다가 꼬우면은 꼼이 돼요. 그럼 밤에 주무실 때 얼굴에다 바르고, 왜 웃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 안 하면 얼굴이 보야집니다. 혼자 사는 가부 할머니들 영감 꼬시려고 하면은 새비름 새비름으로 얼굴에 바르시면 미백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얼굴에 흉터가 있는 분들, 오래된 흉터, 이거 몸에는 뭐 흉터 뭐 별로인데 얼굴에 흉터 있는 이런 분들은 새비름 고약을 만들어 가지고 바르면 그 흉터가 점점 없어지면서 어느 정도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새비름이 아침 저녁으로 소주잔으로 생을 짜서 한 잔씩 먹으면 오래된 위장병도 고쳐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새비름은 이건요, 밭에 농사 짓는 사람들 저것 때문에 골탕 먹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약 안 치는 밭 같은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약이구나 해가지고 다 캐다가 집에 가서 잡사요. 삶아서 뭉쳐서도 잡숫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약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절대 지금부터는 풀로 생각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르면 풀이요, 알면 약이라. 예, 참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전부 다 약입니다. 봉선화. 이 봉선화도요, 흰개 약입니다. 흰개. 봉선화가 이 얼마나 약성이 또 강하냐. 애들이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렸습니다. 봉선화 씨앗을
따려서 빨대로 빨아먹으면 가시가 싹 삭아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생선찌개를 할 때 가시가 강한 놈, 그 고기는 낚시 잘하는 분들 고기 잡아오면 고기는 좋은데 이 가시가 강해서 이거 못 먹겠다. 봉선화 씨앗을 넣으면 뼈가 싹 익어봅니다. 이 봉선화를 가을 돼서 꽃 다 피고 난 다음에 가을에는 뽑아가지고 나무를 푹 삶아서 봉선화 나무를 푹 삶아서 소금을 넣습니다. 생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좋은 생소금을 넣고 45도 조격기에다가 그 물을 부어서 조격을 하면 무좀이 싹 없어집니다. 무좀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선화가 약성이 얼마나 뛰어나냐. 그리고 여자분들 유방에 가슴에 몽어리가 맺힌 사람들 봉선화 씨앗을 30g 정도를 따려서 늘 복용을 하면 몽어리진 게 없어집니다.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봉선화 씨앗을 먹으면 좋다 해서 따려가지고는 물을 훌훌 이렇게 입으로 들어 마시면 흔들리는 이빨은 싹 다 빠져봅니다. 꼭 조심해야 돼요. 빨대로 반드시 빨아서 먹어야 됩니다. 예. 괜히 또 목사 보고 내 이빨 다 물을 내락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약이 참 신기한 겁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부처선 바위에 가면은 바위 산에 올라가면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부처선이 있고 이 부처선과 비슷한 바위손이 있어요. 그리고 와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버섯이 있어요. 제가 서기버섯을 이걸 씻어보니까 그 돌이 잘 안 없어지더라고. 서기버섯에. 그 얼마나 씻어가지고 찌개를 해놨는데 또 돌이 씹혀. 이래가지고 서기버섯 뿌리 부분을 다 자르고 그리고 또 씻고 막 그리 씻어가지고 썰어서 요걸 떡국 같은 거 끓였을 때 서기버섯 이렇게 나와서 먹으면 맛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이 부처선은요 오래 따려서 먹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하면 부처선 따려 잡숴야 돼요. 이 부처선은요 특별히 여자분들 냉대하증, 백대하증 이 냉증병에 저 부처선을 따라서 먹고 그 물로 씻으면 그런 증상들이 질병이 싹 다 났어요. 여자분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대구에 있는데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몸에 병이 생겼어요. 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즉시로 후배 목사 한 사람 데리고 산 꼭대기로 가방 짊어지고 올라가서 저 부처선을 해다가 약을 해가지고 제가 이게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래 약을 해가지고 안동으로 오느라 내가 대구까지는 토요일 날이니까 대구까지는 못 가고 안동 줄게. 근데 안동 약까지로 오는 이 친구가 투덜거리는 거예요. 누가 투덜거려야 돼요? 그래 내가 약을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무 약을 해줬으면 고맙다고 뭐 어쨌든 말을 했는데 아무 말도 없어요. 나중에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약을 잡수시고 그걸로 씻고 했더니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약을 해주는데도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그걸 따내가지고 작은 음식과 비닐팩에 넣어가지고 가져갔는데 돈 10원도 안 받았어. 돈 10원. 친구끼리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약을 해준대. 이게 또 아는 게 때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남 약 해주는 것도. 온나무. 여러분 속이 냉한 사람은 감기에 잘 걸립니다. 감기 바이러스는요 냉한 바이러스입니다. 찬바람을 싹 쐬면 그 찬바람 속에 바이러스가 딱 타고 들어와요. 그게 감기입니다. 이 찬 공기 속에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 감기가 나가려고 하면 내 몸이 0.5도가 몸의 온도가 높아져야 돼요.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쐬면은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선풍기 바람 많이 쐬면 감기 걸려요. 그런데 여름에는 상추를 하여간 평상시 보다가 전에는 상추 하나에다가 밥 한 술, 고추 하나 이래가지고 싸 잡수던 걸 3배로 하십시오. 3배로. 상추 석장에다가
밥은 절반으로 줄이시고 그래가지고 싸서 실컷 잡수면 잠이 푹 와요. 잠자고 나면 감기가 물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추가 몸에 열을 올려줘요. 역할을 합니다. 요즘에 겨울에도 상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 할게요. 몸이 냉한 사람, 기도원에 사실 내일부터 집회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천안함 그거 가느라고 못 간다 그랬어요. 그 기도원에 있는 원장, 전도사님, 이분들이 전부 처녀로 일생을 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속이 냉해가지고 늘 속이 냉하다 보니까 음식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자꾸 설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나물을 드십시오. 아유, 온나물 그거 겁이 나서 어떻게 먹겠습니까? 아니, 걱정하지 마시고 약국에 가면 항히스타민 파니까 그 약 사다가 알약 갖다 놓고 온나물 따라서 옷다가리 잡수십시오. 제가 옷을 우리 집사님이 해다 줘가지고 가진 걸, 제가 그 옷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거 아끼고 아껴놨던 걸 이 오원덕 집사님이 온나물을 자주 해다 줘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걸 아끼고 아끼는 걸 제가 그 여전도사님들 그 원장하고 전부 고생한다고 그걸 전부 갖다 줬는데 하나도 안 먹고 그냥 내버려 놔뒀어요. 왜 그래 놔둔다 그래? 겁이 나가지고 못 간다 그래. 이걸 또 방법이 없어요. 집사람하고 가서 토종 닭 2마리 사가지고 세상에 그 기도원까지 또 누가 차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 가가 집사람이 온나무 집어넣고 삶고 나는 약국에 약 사오고 이래가지고 그 양반들을 먹였어. 먹이고 그 다음에 알약을 먹고 아무 이상 없지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약이 있습니까? 속에 냉증이 다 고쳐졌다는 거야. 닭 한 마리 넣어가지고 옷 넣어가지고 푹 까가지고 그 물을 일주일 내내 먹었더니 그만 속 냉한 병이 싹 고쳐져서 늘 만성 설사였는데 설사가 없어졌다는 거야. 여러분, 알고 약으로 먹으면 이 세상에는 전부 하나님이 약초 세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약초 세상으로. 전부 약초예요. 어제 집사람하고 둘이 상한버섯 따러 갔는데 4시간을 헤맸는데 하나도 못 땄어요. 이제는 상한버섯도 이제 씨가 마른 것 같아. 이 온나무요. 처녀분들 애기 못 놓는 사람 속이 냉하잖아요. 그죠? 속이 냉한 사람 애기 못 안 들었어요. 그런데 오딱을 해서 먹으면 돼요. 오딱 좋다고 또 계속 해 먹으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씩만 먹어요. 일주일만 먹습니다. 한 달 내내 먹어보면 절대 나쁩니다. 또 안 돼요. 이 온나무는 굉장히 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나무를 오딱을 해서 일주일 정도, 약은 한 3일만 먹으면 돼요. 그 뒤로는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온나무 먹습니다 하면 약을 줘요. 그러면 3일 정도만 먹으면 그 뒤로는 약 안 먹어도 적응돼요. 그렇게 해서 먹는데 심하게 타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이게 오딱 먹기 전에 오딱이든 옥개든 오리든 상관없어요. 30분 전에 하나를 먹고 약 먹고는 오딱 먹고 난 다음에 30분 지난 다음에 하나를 더 먹어줘요. 그걸 2번만 먹으면 까다롭습니다. 예, 그래도 옷이 오르는 거는 그건 지팔자입니다. 거의 90% 고래 먹으면 옷 안 오릅니다. 그리고 몸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요, 이 오딱을 먹기 전에는 속이 너무 냉하니까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그러는데 오딱을 먹고부터는 감기는 거의 살짝 감기가 왔다가 기침 한번 하다가는 괜찮아지고 괜찮습니다. 더덕. 참, 요즘 더덕 해놓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요즘에 더덕은 싹이 싹 다 죽어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산에 가면 그래도 맨날 보던 게 있으니까 더덕을 캡니다. 캐는데 땅이 얼어서 원래 너무 추워가 땅이 얼어서 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몇 뿌리씩 캐가지고 집에 가져오면은 이 더덕이 얼마나 맛있는지 말도 못해요. 작년에는 더덕을 엄청나게 많이 캤어요. 작년에는 뭐 제가 집사람하고 둘이서 캤습니다. 야, 우리 더덕 캔 게 이게 돈으로 팔면은 이거 얼마나 되겠나요? 엄청나게 캤어요. 하여튼 기도원에 있는 기도원 원장이 저 부흥회 자주 청하는 바람에 이 양반들이 아주 수지 만났어요. 내가 막 더덕 그냥 계속 대줬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 먹어본대. 막 얼마나 그냥 잘 잡수는지. 그래가지고 아마 80평생의 더덕을 제가 해준 자연산 더덕을 작년만큼 많이 잡순 적이 없을 거야. 아마. 내가 그 어른 그렇게 섬겼어요. 내가 꼭 어머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잘 섬겼어. 이 더덕은요, 가래를 없애주고 사포닌 성분이 넉넉하게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인삼 같은 경우는 농약을 엄청 치지 않습니까? 이 더덕은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자연산 더덕이 시장에 나오거든. 무조건 사십시오.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 산에 캐는 사람들 사실 그 더덕 해가지고 1kg 10만 원 받아도요, 품값도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품값도 안 돼요. 그요 더덕 해보면은 1kg 캘락하면 그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더덕은 약초로서 엄청난 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더덕이 한 4, 50년생 된 거는 산삼 못지 않습니다. 산삼 못지 않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사람들이 산삼만 되게 알아주는데 그렇지 않고 더덕 속에도요 산삼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엄청난 양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접시꽃도 사실 여자분들 그 냉대하증, 백대하증에 많이 씁니다. 가장 가까이서 피는 꽃이지만 이걸 따려서 그 물을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는데 부처송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찔레. 이 찔레를 왜 넣었냐면 찔레는 사실 찔레보다는 찔레버섯입니다. 찔레버섯이 앞서 제가 무궁화 뿌리 그것을 잘라서 따려서 먹으면 간질하는 아이들이 병이 없어진다 하죠. 어른들의 간질은 찔레버섯을 먹어야 됩니다. 그 찔레나무가 햇빛이 아침에 태양이 뜰 때에 햇빛이 보이는 쪽에 찔레나무가 햇빛 드는 쪽에 있는 찔레나무, 오래된 나무 땅을 이렇게 파면 버섯이 저렇게 나와요. 여기 버섯들이 나와요. 여기 학명 찰진흙버섯이라는 버섯입니다. 그런데 이 버섯은 간질의 특효약입니다. 전라도 보성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제 건강 세미나를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뵙고 싶습니다. 오십시오. 우리 집까지 왔어요. 왔는데 와서 이 말해요. 목사님, 제 아들이 의사인데 간질을 하는데 그런데 이 아마 간질 오는 걸 환자가 안 돼요. 고등학교 때부터 간질이 생겼는데 그런데 간질이 오면은 진료실 문을 잠그고 간호원들 보고 지금 당분간 환자 받지 마라. 내가 쉬어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아무리 급한 환자라도 병원 문을 닫고 진료실 문을 닫고 간질이 끝날 때까지 그러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의사지만 항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인데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길래 이 찔레나무에서 나오는 찰진흙버섯을 잡수면은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이나 보면은 간질의 특효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는 임상실험은 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들을 수 있으니 한번 가서 아들을 해 줘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200g을 그냥 줬습니다. 돈 안 받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보석 녹차 한 통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보석 녹차하고 이 찰진흙버섯하고 막교환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제가 손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갔다가 200g 이 찔레 찰진흙버섯을 먹고 난 다음 부산 소영로에서 목사장로 대회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를 붙잡더니 박 목사님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우리 아들 그거 먹더니 그 뒤로 지금까지 간질을 안 해. 나는 참 이런 재미로 제가 이 약용식물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수오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오는요, 이 하수오를 먹으면 젊어져요. 청송에 어떤 할머니하고 또 젊은 사람하고 둘이가 양봉원에, 청송 양봉원에 제가 그 벌망을 사러 갔다니까 그 집에서 그 아줌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둘이가 왔더래. 그래 왔는데 물었대요. 아드님하고 같이 오셨는가 보죠. 이랬더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막 과음을 지르고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 영감하고 갔는데 아들하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막 맨날 같이 다니기 싫어가지고 내가 죽겠다니까 그냥 막 죽겠다니까. 그래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물어봤더니 젊을 때 병이 나서 하수오를 캐서 먹으면 좋다 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젊을 때는 할머니가 아니겠죠. 하여간
하수를 엄청 캐다가 따려서 영감을 먹였더니 병도 나을 뿐만 아니고 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땡글땡글하게 막. 이래가지고 어디 갔다가 막 아들이라고 이래가지고는 막 죽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분들은 하수오나 민들레를 캐주면은 여자분들은 뭘 먹어야 돼요? 달맞이를 먹어야 돼요. 달맞이. 늙기 싫거든. 전부 낯들고 자루 하나 들고 전부 달맞이 하러 다니세요. 달맞이. 예? 그러면 이거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더 넘어가 버렸는데 짠데. 짠데는요, 여자분들에게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농약 중독이 된 이 시골 사람들 농약 치고 난 다음에 짠데를 제 집에서 캐놨다가 따려가지고 한 사발씩 쑥 드십시오. 몸에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농약 성분 오염이라든지 몸에 좋지 않은 그런 막 유해 성분들 들어왔을 때 짠데를 한 사발 따려서 먹으면 싹 씻어집니다. 그리고 짠데가요, 저게요, 오래된 놈은요, 인터넷에 보니까 한 뿌리에 100만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 뿌리에. 짠데도 굵은 거는요, 돈이 굉장히 비싸요.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진쑥은 뭐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죠. 간에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저 바닷가에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 간의 기능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인진쑥 약을 해줬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간 수치가 너무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정상으로 돌아와서 요즘에는 얼굴도 참 좋고 우리 노회장도 하셨고 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익모초. 여자분들은요, 익모초는 이것은 참 엄청나게 좋은 약입니다. 이걸 따려서 한을 지어서 잡수든지 그러면요, 여름이 되면 음식 못 먹는 분들 있죠. 몸이 늘 마르고 막 몸이 안 좋고 이런 분들 익모초를 따려 잡수면은 입맛도 돌아오고 건강도 돌아오고 애기 못 놓는 사람들 애기도 놓고 그렇게 합니다. 구지뽕나무. 영양에도 구지뽕나무 없는 줄 알았더니 있었대다. 올라가니까 구지뽕나무를 누가 그 산에 산판 하느라고 나무를 자르는데 그 큰 구지뽕나무를 싹 잘라버렸어. 내가 그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 집사람하고 둘이 더덕캐로 갔다가 산에서 보고, 야, 이 산판하는 사람들 좀 이 구지뽕 같은 거 이런 거는 자연에서 난 구지뽕은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건데 약초 중에 약초. 이 구지뽕은요, 암 환자에게 있어서는 이 구지뽕을 어떻게 하냐면 이 구지뽕을 옛날에 뽕나무 뽕잎이 떨어지면 구지뽕 저 잎 따다가 누에 먹였거든요. 저놈을 잘라서 전부 작도로 썰어가지고 한 단지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구지뽕 기름을 빼요. 어떻게 하냐면 삼배로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쪽다리를 싸가지고 묶어가지고는 땅바닥에다가 빈 단지 하나 똑같은 단지를 놓고 거꾸로 엎어놓고 거기다 왕겨를 한 30가마 정도 부어가지고 불을 질러 놓으면 열흘 정도 타요. 열흘 후에는 이 구지뽕의 기름이 착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단지에다 새끼줄을 감아서 찰흙을 3cm 내지 5cm 정도까지 붙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단지가 안 터져요. 그래서 거기다 왕겨를 붓고 불을 질러 놓으면 그 뽕 기름이 내려와요. 구지뽕 기름이. 그 뽕 기름을 물에 타서 희석해서 먹는데 암도 고칩니다. 엄청난 모든 병이 구지뽕 이 기름을 먹고 고쳤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는 구지뽕을 재배하는데 재배는 자연산만큼 효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치도 이거 보약 중에 보약이죠. 쭈치를 갖다 지치라 합니다. 이거는요, 여자분들 살 빠지는 데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먹어보니까 안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쭈치를 먹었더니 입맛이 쏙 달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밥이 먹기가 싫어요. 살 왜 빠지는 거 했더니 밥이 먹기 싫어서 살 빠진다. 그게 뭐 사는 재미가 있나 이거. 밥이 맛있어야 된다. 그래, 먹다 체아프라. 아이고 나 살 안 뺄란다. 복령도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겨우살이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겨우살이 요즘에 겨우살이를 생즙으로 먹으면 절대 위험합니다. 겨우살이는요, 반드시 상수리 나무의 것만 드셔야 됩니다. 밤나무의 겨우살이는 잡수시면 안 됩니다. 상수리 나무의 것만 잡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항암 성분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거 술도 담고 약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드셔야 됩니다.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천마도 너무너무 좋죠. 천마도 천마에 대한 약 효능은요, 너무너무 많아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소르쟁이 굉장히 흔한 풀이죠. 이거는 내가 일부러 올렸는데
소로쟁이가 뭐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고 이거는 잎을 뜯어서 삶아서 된장에 넣어서 끓여서 먹기도 합니다만 이 소로쟁이는 너무 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들이 뭐 해수욕 갔다가 얼굴 데여가지고 오든지 뭐 덩어리가 벗겨졌다 뭐 어디가 고기 잡다가 뭐 여름에 했을 때 소로쟁이 저걸 찧어서 붙여주면요. 금세 하기가 빠지고 금세 토끼가 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수박, 왜 수박을 올렸을까? 여자분들이 산후조리 잘못해서 몸이 퉁퉁 부으면 뭐 먹습니까? 호박 먹죠. 여름에는 그러면 호박이 있나요 어디? 수박을 따라잡수습니다. 수박을 단지에다 넣어서 푹 따려서 여러분 이것도 알아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수박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요 비봉산에서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살이 얼마나 부었는지 그래 부어가지고 저를 불러서 제가 갔더니만 살이 터질라 그래요. 부었어요. 산후 후 조리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수박에다가 꼭 기억하세요. 수박에다가 뽕잎을 넣어서 단지에다 집어넣고 가마솥에다가 물을 부어서 그 뚜껑을 덮어서 그냥 놓고 따리면은 이 수박이 물이 돼요. 뽕잎하고 더불어. 물이 되면 그 물을 잡수면 산후풍으로 이렇게 부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러운